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교수 최만수입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퀀텀 페이스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 퀀텀 페이스 에스티메이션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 퀀텀 페이스 에스티메이션을 퀀텀 컴퓨터에서 어떻게 구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퀀텀 페이스 에스티메이션은 앞서 설명한 퀀텀 푸리에 트랜스폼 그리고 컨트롤드 파워의 여러 가지 성질들을 조합한 것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미 설명한 것을 잘 이해하셨으면 퀀텀 페이스 에스티메이션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들을 그냥 조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퀀텀 페이스 에스티메이션이 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퀀텀 페이스 에스티메이션은 모든 퀀텀 푸리에 트랜스폼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거의 모든 퀀텀 알고리즘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퀀텀 페이스 에스티메이션은 사실 퀀텀 페이스 에스티메이션 알고리즘 자체보다는 어쩌면 퀀텀 알고리즘 혹은 퀀텀 컴퓨터가 클래시컬 알고리즘 혹은 클래시컬 컴퓨터에 비해서 왜 빠를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해 드릴 퀀텀 페이스 에스티메이션을 공부를 하시면서 한번 퀀텀 컴퓨터가 왜 빠를 수 있는 건지,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원리를 설명하기 전에 우선 컨트롤드 파워 게이트가 워낙에 핵심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잠시 한번 리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3개의 큐빗으로 이루어진 컨트롤 큐빗이 있고 타겟 큐빗은 하나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그리고 타겟 큐빗에 작용할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를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예로 페이스 게이트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트롤드 파워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 오퍼레이터를 정의를 해두면 나중에 반복해서 쓸 때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은 이 컨트롤 큐빗에 들어있는 큐빗들, 레지스터에 들어있는 큐빗들을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를 지정을 해주고, 그러면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이 퀀텀 서킷을 구성을 할 때는 이렇게 그 함수를 정의해 놓은 함수를 그대로 갖다 쓰면 되고요. 여기서는 지금 이런 cat 함수를 사용을 해서 모든 컨트롤 큐빗은 인풋은 0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타겟 큐빗은 1로 지정을 했습니다. 요 cat 1 상태가 바로 우리가 반복해서 작용할 유니터리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스테이트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다마들 가해서 컨트롤 큐빗은 슈퍼포지션 상태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 컨트롤 파워 게이트를 실행을 해주는 거죠. 아웃풋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듯이 이렇게 컨트롤 큐빗 상태에 따라서 타겟 큐빗이 작용하는데, 오히려 컨트롤 큐빗은 바뀌지 않고 타겟 큐빗이 오히려 바뀌지 않고 컨트롤 큐빗 상태가 이렇게 바뀌었죠. 좀 더 컨트롤 큐빗에 집중해서 보면 타겟 큐빗이 바뀐 게 아니라 이 컨트롤 큐빗이 이와 같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페이스가 굉장히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죠. 000는 한 번, 페이스가 한 번 나오고, 2번 나오고, 3번 나오고, 4번 나오고, 5번 나오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 페이스가 2배, 어떤 경우에는 1배, 2배, 3배 이렇게 되는데, 그거에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바로 그 해당되는 이 컨트롤 큐빗 상태의 값, 빗 밸류를 10진법의 숫자로 바꿨을 때 해당되는 그 정수만큼 일어나는 거죠. 요건 1이니까 한 번, 요거는 10진법으로 바꾸면 2니까 2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런 재미있는 상태를 얻었는데, 이렇게 재미있는 상태로 뭘 할 수가 있을까?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이 페이스를, 이렇게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이 페이스를 어떻게 하면 읽어낼 수 있을까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페이스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일을 우리가 물리학에서도 많이 실제로 물리 실험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험이 뭐가 있냐면 이 diffraction grating, 우리말로 하면 아마 회절격자라고 부르죠. 이 회절격자의 상이 이렇게 그러니까 간섭 무늬가 나타나는 그 원리를 보면 이렇게 여기서 나타나는 페이스가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페이스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회절격자를 이용을 하면 이렇게 이와 같은 페이스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간섭을 이용을 해서 이 페이스를 측정을 해낼 수가 있죠. 그것을 그대로 이 실험을 그대로 이론적으로 수학적인 구조로 바꾸는 것이 바로 퀀텀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페이스를 읽고 싶으면 퀀텀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번만 해주면 되겠죠. 퀀텀 페이스 에스티메이션이라는 것은 방금 설명한 것을 그대로 퀀텀 서킷으로 옮겨놓은 것에 해당됩니다. 자, 이렇게 퀀텀 서킷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인풋을 제가 지정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컨트롤 큐빗은 아무것도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0이고, 그 다음에 타겟 큐빗은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컨트롤 큐빗에 하다마드 다 해줄 거고, 아까와 같이 컨트롤드, 지금 COP는 컨트롤드 파워라는 함수를 지금 저장을 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가장 우리가 추가할 것이 바로 퀀텀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여기는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수학적인 구체적인 이유 때문에 이 대거가 한 번 더 들어가 있는데, 그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구조는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두 번째 점선까지는 이미 앞에서 컨트롤 파워 게이트를 설명을 할 때 이미 설명을 드렸고, 근데 그 컨트롤 파워 게이트를 여기까지 이 두 번째 점선에서 이런 상태가 나오죠. 이런 상태가 나왔는데 이 페이스를 읽기 위해서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번 해준 겁니다. 그렇게 해주면, 그러면 이 중첩된 상태가 없이, 그냥 중첩된 상태 없이 하나의 상태로 나오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한 가지 이렇게 빗 밸류를 구체적으로 이제 실제 구체적인 예를 보기 위해서 빗 밸류가 0, 1, 2에 해당되는 숫자, 이걸 10진수로 바꾸면 3에 해당되게 3이겠죠. 요 페이스가 우리가 지정해주는 페이스가 이렇게 2파이를 그러니까 2의 n승으로 나누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여기서 지정한 값만큼, 그러니까 3이죠. 3.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는 8분의 3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2파이 곱하기 8분의 3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페이스 값이 2파이 곱하기 8분의 3인데, 그러면 이렇게 이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중첩된 상태가 다 없어지고 요 하나만 남습니다. 이렇게 이런 상태, 중첩된 상태가 없어지고 중첩이 없는 그런 상태로 나눠지고, 그리고 이 컨트롤 큐빗을 보면 0, 1, 1이라는 숫자가 얻어집니다. 이 0, 0, 1, 1이 왜 나오는 거냐면, 우리가 처음에 페이스 값을 지정을 할 때 페이스 값이 여기 2파이 곱하기, 그러니까 2파이 값은 노멀라이즈를 하고, 그러니까 2파이 값에 붙어 있는 팩터, 그 팩터도 그러니까 2의 n승분의 얼마인데 2의 n승 분모는 없애고 이 분자에 있는 값만, 분자에 있는 값을 이진수로 표현한 값이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 페이스를 이 실험을 통해서,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페이스 값을 알아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요것을 10진수로 바꾸고 0, 1, 1 10진수로 바꾼 다음에, 그럼 3이죠. 그러면 8분의 3 곱하기 2파이 하면 이 실험에서 페이스 값에 우리가 페이스 값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집어넣어준 페이스 값이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값과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다른 예로. 이번에는 페이스 값을 지정을 할 때 이렇게 빗 밸류 110, 110에 해당되는 10진수, 그건 정수 6,
2죠. 그러니까 6을 가지고 페이스 값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파이 곱하기 8분의 6이라는 페이스 값을 넣어주면은 그러면 위와 같은 서킷을 통해서 여기죠. 그러니까 일레버레이터라는 함수가 이 서킷을 이제 돌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너무 복잡하게 나올 테니까 한번 이렇게 풀 심플리파이를 한번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추측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여기서 위에서 우리가 페이스를 지정할 때 썼던 그 빗 스트링 이 값이 그대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페이스 값을 우리는 이제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페이스 값을 지정을 해줬지만 실제 실험에서는 페이스 값을 모를 텐데 컨트롤 큐빗을 측정을 해서 나온 빗 스트링 가지고 110가 나왔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10진수로 바꿉니다. 그럼 10진수로 바꾸면 6이죠. 그러면 이제 페이스 값을 어떻게 추측을 하면 2파이 곱하기 8분의 6이다 라고 추측을 하면 정확한 추측이 되겠죠. 만약에 이 페이스 값이 이렇게 지금 보면 그러면 이 페이스 값이 이 연속된 값이 아니라 이렇게 상당히 디스크리트한 값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지정해 준 예들을 보면 2파이 나누기 8을 빼고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정수값만 넣어줬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 실제로 페이스 값은 그런 띄엄띄엄 있는 정수값뿐만 아니라 연속된 양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6이 아니라 6.2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이 실험을 가지고는 정확한 페이스 값을 추측해낼 수가 없습니다. 한번 실제로 구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실험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하나의 값만 하나의 그 상태로만 나오지 않고 이렇게 여러 개의 상태의 조합으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측정을 실제로 이제 컨트롤 큐빗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 이게 나왔다 저게 나왔다 랜덤하게 나오게 되겠죠. 그 랜덤하게 나오는 확률을 구해보면 다행히도 6 근처에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 6.7 뭐 이런 값들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그런 값이 정확히 그 값이 나오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이런 값들도 그러니까 확률이 그러니까 0.026 정도 되는데 확률이 아주 제로는 아니기 때문에 가끔씩 가다 이런 값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페이스 값으로 잘못 추측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 그러니까 페이스는 실제로 이건 퀀텀 컴퓨터뿐만 아니라 클래시컬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모든 컴퓨터는 그러니까 디지타이즈가 된 것을 다루기 때문에 이게 연속된 값을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페이스 값을 정확하게 추측하고 싶으면 컨트롤 큐빗 개수를 늘려야 됩니다. 그럼 컨트롤 큐빗의 개수를 늘리면 그 액큐러시는 2의 n승분의 2의 n승분의 2파이 정확히 말하면 2파이로 늘어나기 때문에 지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우리가 원하는 액큐러시가 그러니까 그 페이스 값을 좀 더 촘촘하게 측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컨트롤 큐빗의 개수를 늘리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퀀텀 페이스 에스티메이션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사용한 것은 그래서 이때 우리가 퀀텀 페이스 에스티메이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재밌는 것이 이 퀀텀 슈퍼파워, 그러니까 퀀텀 컴퓨터가 왜 어떤 장점을 주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혹은 왜 그러면 퀀텀 페이스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용한 알고리즘이 있는데도 우리가 퀀텀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 대해서 퀀텀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가 없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함수, 그러니까 Q3 함수는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QFT, 퀀텀 푸리어 트랜스폼을 나타내는 QFT, 그 다음에 컨트롤드 파워. 컨트롤드 파워는 사실 컨트롤드 게이트로 이루어져 있죠. 역시 이 자세한 일부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공부하고 싶은 분은 책이나 혹은
퀀텀 페이스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는 이 튜토리얼, 혹은 이 오더 파인딩 알고리즘도 이 퀀텀 페이스 에스티메이션을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응용하는 가장 널리 쓰이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오더 파인딩 알고리즘, 이와 같은 튜토리얼들을 보시면 좀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